안녕하세요, 테키계 메이슨입니다. 이번엔 약 한 달간 이 애플워치를 사용하면서 느꼈었던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애플워치 시리즈 4 어땠을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디자인 및 내구성입니다. 애플워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번 4세대 역시 그대로 사각형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사이즈 상관없이 두께는 10.7mm, 무게는 40g이 채 되지 않아 착용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사용했던 웬만한 시계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의 색상은 골드,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총 3가지로 색상이 나왔으며 크기는 44mm, 40mm 2가지, 재질 역시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2가지 모델로 출시되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모델, 알루미늄 모델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가격은 약 25만원 정도 더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모델 중에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알루미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유광이 탐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구성 때문에 스테인리스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스마트워치가 아무리 시계라지만 결국 전자기기인 만큼 오래 쓰기는 힘이 듭니다. 이케아 3, 4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바꿀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렴하게 샀다가 빠르게 환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스트랩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시계줄을 이렇게 쉽게 빼고 끼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편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부분은 갤럭시 워치와 비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글자 가독성도 매우 우수했고 야외 시인성 역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큰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AOD, 즉 디스플레이가 계속 켜지는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손목을 드는 행위를 매우 빠르게 인식하여 화면에 보여주지만 키보드를 치다가 슬쩍 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조금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웠습니다. 세 번째, 배터리입니다. 애플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이즈 상관없이 18시간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는 18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매우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하루 또는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이킹의 경우 6시간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운동입니다. 솔직히 운동에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트래킹이 14가지밖에 안 된다는 것도 의아한데 심지어 그 14가지도 실내냐 실외냐로 나눠서 사실상 트래킹이 가능한 운동은 10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 트래킹 역시 아쉬운 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 트래킹의 경우 거의 반응을 하지 않거나 반응을 하더라도 너무 느리게 반응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는 제가 10분 정도 걸으면 반응을 하는 반면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최소 2-30분 이상 걸어야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운동을 하고 나서 개별 운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활동에 대한 요약만 나오고 상세한 설명은 아이폰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무거운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 싫어서 스마트워치를 찾는 건데 이걸 볼 수 없다는 점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즉 애플워치 역시 운동용으로는 추천드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인터페이스 및 컨트롤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햅틱 반응 역시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인터페이스 및 컨트롤은 매우 직관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아이폰보다도 훨씬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햅틱 반응의 느낌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3D 터치를 지원하고 시리 역시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데 정말 굳이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뽑자면 알림을 지우는 게 좀 번잡스럽다는 겁니다. 다른 스마트워치처럼 그냥 쓱 밀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밀고 X 표시를 눌러줘야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섯 번째, 앱 지원 및 워치페이스 지원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으로 뽑고 싶은 부분인데 앱 지원의 경우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메인 메시지 어플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톡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으로 와닿았습니다. 물론 모바일 카카오톡을 완벽하게 구현하진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 스마트워치 중에서 채팅창을 보거나 사진을 볼 수 있는 제품은 애플워치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워치페이스 지원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그 자체였습니다. 애플은 자기들이 지원하는 워치페이스면 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쓸만한 워치페이스가 한 개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스마트워치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뽑히는 워치페이스 변경을 한정 지어놓는 것은 분명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부가 기능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낙상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응급 구조 요청을 한다는 것이고 단점의 경우 그 비싼 연구비로 제품 가격 올려놓고 정작 한국에서는 심전도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아이폰만 사용이 가능한 게 안타깝긴 하지만 대신 아이폰 유저에겐 더 큰 완성도로 보답한다는 게 느껴졌고 운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외에는 확실히 탑급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빠른 성능과 빠른 반응성 그리고 훌륭한 완성도를 보여주었기에 해당 점수를 주었습니다. 물론 가격도 포함된다면 이보다 점수는 낮아지겠지만 어차피 시계는 사치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격은 제외하였습니다. 만약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테키계 메이슨이었습니다.